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뭐? 진짜? 어제 들은 많은 분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소식, 설리 씨 사망 소식, 이걸 들은 분들의 반응. 뭐? 진짜? 이거였는데. 네, 이 소식의 여파는 오늘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 날씨는 오늘 쌀쌀해요. 네, 근데 쌀쌀을 넘어서 추운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날씨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청명한 가을 하늘 보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면서 작은 우산 하나 필요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 살펴보자면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오늘 아침까지, 또 제주도는 오늘 오후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강원 영동과 경산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 중부와 남해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또 물결도 높아지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새벽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중부 내륙과 산지에 얼음이 오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21도 선으로 어제보다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니까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일할 때 이제는 패딩 입어야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추웠으니까 오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세차 지수와 빨래 지수 좋다고 합니다. 또 자외선 지수 약간 높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쌀쌀한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입맛 당겨서 뱃살 걱정인데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입맛 더 당기고요. 뱃살은 더 걱정되고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면 예인 씨가 이런 말 한다고 그러시겠지만 전 요즘 식욕과 식탐이 대단합니다. 잘 먹어요. 잘 먹는 건 알아요. 진짜 잘 먹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계속 더 먹고 싶어요. 진짜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하니까 진짜 좀 재수없죠. 진짜 저는 진짜 저녁 때마다 약간 저희 아내랑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반주로 한 잔씩 이렇게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 자꾸 먹으니까 자꾸 살찌고 지금 이제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좋은 사람하고 만난 걸 두고 맛있게 먹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걱정인 것은 바로 식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식탐이라는 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생길 수 있는 욕구나 이제 갈망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문제는 늘 넘쳤을 때겠죠. 그러니까 과도한 식탐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암의 원인 중에서요.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나 됐다 그래요. 굉장히 높죠. 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발암물질로 생각하는 게 담배인데 담배도 15%에서 30% 정도, 그리고 만성 감염 이런 것도 10%에서 25% 정도에 불과했는데 음식이 무려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암의 패턴을 보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서구형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과도하게 칼로리 섭취를 하면서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같이 비만이나
암이나 뭐 음식과 관련된 암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위로 발생하는 암이 위암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작년에는 드디어 대장암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암이라는 게 진짜 암이 흡연이나 만성 감염보다 음식이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거 너무 겁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이제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암은 이제 발병 위험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를 하는 게 식탐 자체가 치매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까지. 식탐이 생기면 이제 과식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 초기 치매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상승시키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70에서 89세 노인 인구들을 대상으로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하루 섭취한 칼로리 양과 기억력 상관관계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과식을 한 군이 소식을 한 군에 비해서 초기 치매 증상 발병 위험이 2배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탐이 기억력과도 연관이 있다는 건 그렇죠. 정말 처음 한 사실이에요. 또 이제 기억력뿐만 아니라 아까 예인 씨가 뱃살 걱정하셨는데요. 네. 뭐 허리 둘레가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식탐입니다. 식탐이 생기게 되면 또 육류도 많이 섭취하게 되고 또 지방질이 많은 음식, 또 달달한 음식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유발되죠. 근데 비만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연령대가 대부분 중장년층입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탐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것이죠.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식탐을 잡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잡아야겠는데 저녁 때만 되면 자꾸 곱창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있는. 식탐의 야식은 더 그러니까요. 맛있죠. 야식 같은 거 너무 맛있잖아요.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요. 저는 음식을 보면 네. 일단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아예 먹고 싶다는 맞아요. 생각이 안 든대요. 그러면 애초에 좀 타고나는 게 아닌가. 유전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보면 주변에서 음식을 그냥 살기 위해서만 먹는 사람이 있고 네네. 즐기려고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식탐 유전자라는 게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요? 식탐 유전자가 유전자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우리는 뭐 그냥 한 얘기인데 식탐 유전자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찍어 맞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얻어 걸린 건가요? 네, 사실 식탐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배고픔을 느껴서 필요한 에너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생기는 진짜 식탐이란 게 있고요. 실제로 내가 배고프거나 영양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냥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가짜 식탐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식탐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MC4R이라고 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배가 고플 때 호르몬이 뇌로 신호를 보내서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정상적인 식탐 유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는 인슐린이 나오고요. 지방이 부족하면 렙틴이 나와서 내가 이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먹고 싶다라는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식탐 유전자는 이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나는 현재 배고픈 상태도 아니고 내 몸속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필요한 상태도 아닌데 호르몬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음식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식탐 자체는 이 유전자 때문에 누구나 식탐을 느끼고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늘어나는 식탐을 본인이 주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식탐을 억제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식탐 유전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야, 그럼 진짜 이게 나쁜 유전자네요. 이게 실제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배고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야, 내 몸에 스파이를 키우고 있었다. 아니 근데 그게 습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야식을 빈번히 하면 그 시간만 되면 먹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위 크기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가 큰 사람 많이 먹잖아요. 그러겠네요. 많이 먹으면 위 늘어난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네네. 하잖아요. 실제로 식탐이 많은 사람들은 과식이나 폭식을 많이 하니까 위에 용적이 늘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위에 용적이 작은 사람이건 많은 사람이건 식탐이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게 식탐을 내가 너무 많이 느낀다라고 할 때 음식을 인지하면 내 위는 내가 이미 용적이랑 상관없이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부터 아예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준비를 네. 했는데요. 공간이 생긴다는 것도 몰랐네. 맛있겠다. 이렇게 음식을 딱 먹고 나서 위 사진을 찍는 거예요. 조형술인데 위에 하얗게 있는 공간이 위에 빈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좌측을 보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빈 공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맛있는 음식의 냄새만 맡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위가
용적이 하얀 부분이 쭉 늘어나는 그게 생긴 거 거예요? 네.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위가 그냥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이야. 빈 공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더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신호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리 배가 부르고 내 위가 다 차 있다고 해도 음식을 보고 여기에 대한 인지, 자극을 느끼게 되면 위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빈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야, 그거 희한하네요. 네? 지하철 꽉 찼을 때 더 타. 근데 그게 타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위도 꽉 찼는데 음식 냄새가 맡아도 공간이 살짝 생기는 거네요. 오. 서로 밀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로 우리 그 여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 먹고 자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이상하다 배가 이렇게 부른데 디저트가 들어가? 아니 디저트 밴 또 따로 따로 있지. 있다 그러지. 진짜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저 뷔페 같은 데 가면 목까지 찼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도 그게 또 가니까 근데 위가 늘어나는데 이게 분명 한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 위가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네. 본인의 용적, 본인이 소화한다거나 소화 기능 용적보다 더 많이 먹어서 실제로 탈이 나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군요. 다이어트의 핵심은 식탐을 잡아라. 라는 걸로 네. 들리는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식탐을 잡아야 비만과 내장 지방을 모두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특히나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평소에 기초대사량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탐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말로만 100년 다이어트한다라고 해도 오히려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이어트 핵심이 얘기한 대로 식탐을 잡는 거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해요. 네. 제가 직접 준비를 했어요. 우리 아침 일찍부터 생방 준비하고 네. 하시냐고 식사 못 하셨죠? 네. 배고파요. 저 직접 출하실까 해보신 봐. 건가요? 아니요, 제가 요리까지는 아니고 세팅만. 그래서 네. 한번 하나씩 드시면서 얘기해 볼까요? 그럴까요? 좀 네. 좋죠. 아니 이런 분위기 좋아. 그래. 여유 있다. 커피는 준비 안 하잖아요. 저희 제작진 커피 어딨나요? 뭐 고르시겠어요? 먼저 고르세요. 먹고 싶은 접시를 고르면 네. 돼요. 네, 레이디 퍼스트. 색깔이 지금 달라요. 저는 접시 색깔을 쭉 봤을 때 아무래도 하얀색 접시 익숙하니까. 있는 게 네네. 저는 하얀색 접시로 가져갈게요. 역시 배곡 같은 예인 씨. 저는 네. 빨간색 가져갈까? 빨간색이요? 역시 나이 들면 화려한 거 좋아하죠. 그럼 댁은 뭐예요? 댁은? 저는 뭐 남은 게 없지만 네. 사실 이게 그냥 맛이 없어 보이는데 가만 있어봐. 저는 파란색 고르겠습니다. 오늘 옷이랑 같이 맞추는 네, 거예요? 네. 이거 하나 남는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 한 원장님 드려요. 그럴까요? 알았어요. 네. 준비하시는. 이걸 근데 왜 이걸 또 오늘 갑자기? 네. 접시가 중요한 건가? 네, 조금씩 드시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이게 식탐을 잡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법 첫 번째는 차가운 색깔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네? 차가운 색깔이요. 이건 따뜻한 색깔이고. 그렇죠. 딱 봐도 제 양옆에 이렇게 차가운 색깔로. 이거 일부 이런 것처럼 일부 이런 거 아닙니다. 보니까 따뜻한 색깔 집으신 MC 두 분은 벌써 입으로 들어갔는데 정수 씨는 안 먹고 그러네.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이 잘 안 가네요. 제일 먼저 선택을 하신 색깔들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따뜻한 색깔들이고요. 반면에 마지막에 남은 이제 접시들이 이렇게 파란색이나 보라색 색깔이거든요. 네. 파란색이 평소에 시원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색깔인데 음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독이나 쓴맛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식욕을 감퇴시키고 음식이 맛이 없어 보이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보통 이게 익기 전에 있는 풋과일 같은 것들 내지는 독이 든 음식 색깔에 파란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식기나 주방 색깔을 파란색으로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맛이 조금 떨어지고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보라색도 역시 같은 계열의 색깔이에요. 맛이 없어. 맛이 야, 없어. 저건 진짜 맛없죠. 제가 떡볶이 저게 정말 좋아하는데 저건 와플. 약간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심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식용색소 이용해서 저렇게 사용하세요. 치킨이에요? 네, 치킨이요. 우리 그 만화에도 슈렉 보면 저런 걸로 막 하는데 그러니까요. 슈렉은 잘 먹어서 막 이랬잖아. 맞아요. 같은 효과예요. 저 카레라이스구나. 야, 마카롱. 진짜 마카롱 맛있어 보이는데요? 마카롱 맛있어 보이는데. 마카롱 맛있어요. 가끔 저런 색깔이 그 있죠. 마카롱이 약 같아. 이거 뭐지? 뭘까요? 떡볶이군요. 떡볶이. 라면. 이건 진짜 이건 지금 아닌 것 같네요. 실제로 맛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맛에 네. 식용색소 하나만 넣기 때문에 같은 햄버거 맛인데도 입맛이 뚝 떨어지게 하고 치킨.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제작진? 진짜 약간 좀 이상한 취미다. 아, 저 오늘 좀 그런데요. 저 음식 색깔 자체를 저렇게 변하게 하는 건 조금 너무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접시나 아니면 인테리어 컬러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외계 치킨이야, 외계. 그럼, 야, 이게 제가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보면은 귀신들이 그 파란 조명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를 좀 알겠네요. 뭔가 입맛이 뚝 떨어지면서 예. 막 감퇴가 되네요. 뭔가. 그러면 저 인테리어를 네. 집에 너무 식탐이 있거나 온 가족이 너무 먹는다 싶으면 네. 접시를 파란색으로. 아, 정말. 그런 걸로 싹 그런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보시면 흰색 같은 경우는 사실 색감을 굉장히 이렇게 대조를 많이 이뤄주기 때문에 색감을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해서 입맛을 좀 끄는 효과가 있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도 식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똑같이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한 분만 유독 많이 드시고 식욕이 너무 넘친다. 그럼 그분의 접시 색깔을 좀 네. 바꿔준다거나 하는 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식탁에 비추는 조명을 파란색 조명으로 바꾸는 극단적으로. 극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이제 식탐을 줄이고 다이어트를 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느린 음악을 들어라. 보통 이제 과식하게 되는 가장 이제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빨리 먹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해서 이제 배부르다라고 느끼는 이제 포만감은 한 20분 정도 지나야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먹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린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식사하는 게 또 식탐을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한쪽은 템포가 빠른 음악을 듣는 거고요. 예. 한쪽은 느린 음악을 듣는 건데 딱 봐도 어느 쪽 빠른 음악을 듣는 이렇게 음식을 빨리 먹고 지금 느린 음악을 들을 때는 식상이 좀 이렇게 천천히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아. 무한도 좀 있는 네, 것 네. 같은데요. 우울해 보이는데. 좀 슬퍼 보이는데. 음악이 너무 고급지게 나오는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런 빠른 음악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분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나오는 음악인데요. 맞아요. 이게 빨리 먹고 이렇게 순환율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리를 빨리 테이블 이동시켜야 되고. 순환시키려고.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가면 클래식이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천천히 느긋하게 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탐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느긋하게 천천히 느린 음악을 들으면서 한 20여 분 이상 꼭꼭 씹어서 느리고 천천히 식사하시면 식탐도 줄이고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식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음식을 되게 빨리 먹잖아요. 이걸 하나 먹고 씹고 있는데 또 젓가락이 하나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안 된다 싶으면 숟가락 같이 들어서 이렇게 퍼먹고. 네. 이게 식탐이라는 게 뭔가 이 빨리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식탐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확실히 저 음악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 행군 할 때도 보면요. 네. 예? 왜 가야만 하니? 왜 가야만 하니? 이 음악을 틀어주니까 군대에서요? 이러고 걸어 이러고. 근데 거기에 남이의 빙글빙글 있어요. 그죠? 바람 한 번 그럼 팍 이러고 가요. 그 음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탐이 있는 분들은 파란색 조명으로 바꾸고 클래식 음악을 정말 한 번에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예.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운동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오늘 한트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식탐 잡는 1분 다이어트 제조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트 나갑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트 새로운 멤버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젊은 애가 왔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한트는 이제 식탐을 잡는 다이어트 체조인데요.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개짓 체조입니다. 날개짓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죠. 날개짓이 어렵다 그러면 약간 저병을 하듯이. 저병.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꿈틀꿈틀 날개짓 체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으로 가는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해서 위장 기능을 안정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면 배가 고파지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거 움직이면은 칼로리가 소비돼서 더 배가 고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배고픔은 운동을 하면 더 고파지는데요. 가짜 배고픔.
식탐은 운동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안정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짜 배고픔은 사라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날개짓 운동 하시고 날개짓.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먹죠. 먹죠. 네. 실제로 이 먹는 행위는 실제로 배가 고프면 더 배가 고파지는데 네. 가짜 배고픔은 이렇게 먹는 행위만으로도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뭘 먹는구나, 먹었구나. 그래서 사라지게 되죠. 근데 실제로 뭐가 있어야 먹을 텐데 없으면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나요? 무설탕껌 아, 씹으면 되고요. 지금 드시면 돼요, 이거. 뭐 드시는 겁니까 지금? 공기. 아, 공기를 미세먼지랑 공기 좀 먹어야 되겠네요. 공기를 이렇게 씹어 드시면 잘 드시네.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입꼬리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입꼬리. 또 입꼬리 옆에는 지창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자, 지창. 여기가 지창입니다. 땅에 있는 곡식의 창고라는 의미인데요. 이 자리를 눌러주면 위에 열이 내려지면서 헛헛함과 가짜 식탐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손바닥에 있는 노공혈. 손을 볼까요? 이렇게 가볍게 주먹을 치면 가운데 손가락이 끝나는 부위. 네. 이 부위가 바로 노궁입니다. 이게 노궁.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중속을 사이인데요. 네. 이게 노궁, 노궁. 피로의 궁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를 눌러주면 피로감도 없어지고 위장도 편안해지고 네. 마음도 안정을 찾으면서 가짜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자리 바깥쪽에 보면 대칭으로 네. 외노궁이 있어요. 외노궁. 대칭입니다. 대칭. 예. 안쪽에 있는 노궁, 바깥쪽에 있는 노궁. 이 자리를 동시에 눌러주면 효과가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어서 네. 오늘 한트 식탐 잡는 1분 다이어트 체조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배불러 그만 먹어 불러 배불러 천천히 저병하듯이. 그만 먹어 두 발로 안아도 양손이 안 닿는 너 자, 드세요. 공기. 밥 먹을 때는 말을 걸어도 신경질을 내는 너 지하철에선 맛있죠? 제발 좀 참아줘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아요. 지창. 삼겹살 자, 먹자면 네, 노궁과 화를 외노궁. 내지만 5인분도 자, 모자라 노궁, 외노궁 같이. 반대쪽도. 그만 좀 먹어 내 지갑도 생각해 자, 한 번 더. 다가오지 마 꿈틀꿈틀. 저병하듯이. 냄새나 근데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없잖아 신체 칼로리가 소비되면서 땀이 좀 나는데요. 맛있다. 저 지창. 참. 허리를 봐 자, 노궁과 외노궁. 그것은 너의 실수야 이럴 때도 드세요. 널 보면 드시면서. 굴러다니는 맛있다. 두 너무 배불러. 동이 생각나 배부르다. 마지막.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그만 또 많이 먹어 먹었네. 불러 맛있겠습니다. 배불러 네,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가짜 식탐을 줄여주는. 이거 가짜 식탐을 날리는 날리는. 한테 체조를 배워봤고요. 네. 이번엔 좀 먹는데 먹어도 다이어트가 되면서 뭐 식탐 없고 뭐 이런 거 없나 싶어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네. 또 했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어요. 늘 준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동의보감에 보면 곡기를 끊어도 배가 고프지 않게 하는 식이요법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기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먹을 것들이 없었는데 이걸 먹으면 네. 곡기를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어. 식탐도 줄어들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뭘까요? 야, 이거 살 뺄 때 최고겠네요. 네, 한번 진짜 볼까요? 자, 네. 보여주세요. 네. 어? 뭐가 드세요? 도토리. 도토리. 네. 도토리. 그리고 또 하나는 도토리 토리랑 있고. 토란인가? 토란. 오, 어떻게 아세요? 토란처럼 보이세요? 토란 우리 저 밑에 네. 써있네요. 그 추석 둥글레. 다 나왔네. 토란. 네. 한글만 알았어도. 도토리, 도토리, 둥글레, 둥글레, 토란입니다. 토란 우리 추석 때 먹으니까. 그렇죠. 일단 뭐 도토리는 가을이 제철이죠. 이렇게 상술이라고도 하고 다람쥐들의 식량이 됩니다. 네. 도토리는 이제 과거에 먹을 것들이 없었을 때 도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근도 넘어가고 흉년도 넘기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먹는 방법들이 되게 복잡하고 귀찮으실 수 있으세요. 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도토리를 저렇게 통으로 된 껍질이 있는 채로 도토리를 구해서 네. 10분 정도 삶습니다. 네. 도토리가 되게 떫어요. 네, 네, 아까 맞아요. 정수 씨한테 제가 좀 줘봤더니 네. 떫다고 막 진저리를 치던데 아, 근데 저 진짜 저거를 제가 아까 직접 정말 신기하게 이로 깨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저걸 씹고 물을 먹었더니 물이 너무 달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물이 너무 그 달아요. 정도로. 떫어서 이게 떫은 맛 때문에 미래를 좀 네. 이렇게 수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으로는 못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토리를 껍질째 구하시면 한번 삶아서 10분 정도 삶아서 그 도토리를 말립니다. 그러면 껍질이 툭툭 벌어져요. 이제 그걸 까서 안에 있는 도토리를 잘 말린 다음에 그걸 가루로 냅니다. 이 가루 낸 도토리를 플레인 요플레에 섞어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되고 밥을 지을 때 위에다 올려서 밥을 짓게 되시면요. 탄수화물 중독도 예방하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포만감도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묵을 만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가루를 이용해서 묵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혜연 선생님처럼 나 귀찮아요 아까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걸 시중에서 도토리 가루를 사시면 맞아, 그 가루 있어요. 가루를 팔아요. 네.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전도 해 먹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해 먹어요. 네. 두 번째는 둥글레입니다. 둥글레. 저건 차로 내려 먹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둥글레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황식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둥글레는 과거에도 이렇게 먹을 것들이 없을 때 식량을 대신하기도 했는데요. 동의보감을 보면 둥글레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면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 그다음에 기운이 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이 식사량을 줄이시는데 그때 둥글레 차례를 드시게 되면 기운도 유지하면서 네. 이렇게 컨디션을 이제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시중에 보면 여러분들 티백에 들어있는 둥글레 차가 있어요. 네. 있죠. 근데 양이 너무 적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둥글레를 구하시면 이제 황정이라고 한약재로는 황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건재 약업사에서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으세요. 이 구한 거를 10g 정도를 한 30분만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맛도 좋고 우리 다이어트 중에 이렇게 식사 대용은 아니더라도 네. 중간중간에 같이 이렇게 음료로 드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토란이에요. 네. 토란은 저거 토란. 포만감이 좋아요. 추석 때 왜 토란국 끓여 토란국 먹잖아요. 먹으면 네. 네, 괜찮아요. 그렇죠. 토란도 이제 과거부터 양식을 대신한 식재료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칼로리와 전분의 양이 고구마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끌미끌거리는 이제 성분들은 갈락탄과 뮤틴 때문인데요. 네. 이 성분들이 가짜 식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위열을 내려주거든요. 그리고 끈적거리는 성분들을 실제로 위장으로 섭취를 해도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변비를 없애는 데도 아주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란에 무슨 그 독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무서워서 못 먹거든요. 네. 그거 뭐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늘 토란의 독성은 이제 아린 맛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여러분 생토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목이 아려서 드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린 맛 성분들은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푹 익혀서 드셔도 되고 구운 토란도 이 아린 맛이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알레르기 반응들이 있어서 만약에 생토란을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가려움증 때문에 아하. 습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장갑을 끼고 만지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토란을 이렇게 아린 맛을 제거할 때는 한 번 끓는 물에 데쳐낸 뒤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찬물에도 담가 놓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건져낸 것들을 국을 끓일 때 또 이렇게 탕을 할 때 푹 익혀서 드시게 되면 아린 맛이 없는 이제 토란을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음식으로 드세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먹습니까? 방송 최초, 네.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 그걸 세계 이 아침에 최초. 공개한다고요, 네. 갑자기? 야, 세계 최초. 행복한 아침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토란차. 아. 식탐 잡는 토란차를 공개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토란차. 네, 네. 토란차예요. 토란차. 난 아까 맛을 한번 찬줄 알았어. 보실까요? 향은 되게 좋아요. 괜찮은데요? 그죠? 맛있는데요? 네. 진짜 맛있어요. 쓰지도 네네. 않고 네. 네, 달달한 맛도 있고 뭔가 약간 제 느낌은 묘한데. 약간 니밀니밀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은. 약간 미끈거리는 네네네. 네네네. 네. 정수 씨가 미각이 살아나셨네. 자, 그럼 이거 공기 좀 먹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네,
네, 생토란을 깨끗하게 씻는데 흙과 이렇게 잔털을 제거를 합니다. 껍질은 벗기지 마시고요. 껍질은 유지를 합니다. 네, 꼭 장갑 끼시고 하셔야 되죠. 저예요. 아, 와. 잘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감자처럼 편을 썰어서 집에 식품 건조기 있으시면 식품 건조기에 말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햇볕에 이렇게 바짝 말리십니다. 근데 바짝 마르게 되면 이제 프라이팬에 한번 덮는데요. 이 덮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열을 가하면 독성이 제거된다고 했죠. 이것들을 잘 부직포에 100g 정도를 물 2리터에 해서 넣고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끓이면 이렇게 색이 예쁜 토란차가 만들어집니다. 야, 저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의 토란차를 오늘 제안해 드렸습니다. 네. 한 번 더 마시고. 전 세계에서 아무도 마시지 않는 거 우리가 마십니다. 아, 토란차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은의 밥상으로 넘어갑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가을입니다. 입맛 당기시죠? 아, 왜 그렇게 단정지으십니까? 단정지으십니까? 말만 살쪄야 되는데 같이 살쪄서 큰일 났습니다. 가을이다 보니까요, 식욕이 좀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부님들이 다 갖고 계시는 고민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저도 좀 빼고 우리 주부님들도 좀 뺄 수 있도록 포만감 가득하고 그다음에 좀 포만감이 좀 오래가는 식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다이어트 메뉴 중에 아주 좋은 메뉴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야, 이건 뭐 오늘 메뉴만 알고 있어도 살이 그냥 빠지겠는데요. 그냥은 안 빠지고요. 그냥 안 빠지고요. 노력을 해야 빠집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요, 바로 상추인데요. 이 상추가요,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근데 칼슘이 풍부하다 보니까 식탐을 조금 억제할 수 있고 또 지방 흡입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추 가지고 요거 아마 충청도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바로 상추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상추국? 상추국이 있어요? 네. 전 상추국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배추국은 알아도. 충청도 향토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예. 바로 이 상추 가지고 이제 국을 끓이는데 제가 요 앞에 지금 청상추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꼭 청상추여야 됩니까? 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예. 꽃상추는 사실은 붉은기가 있잖아요. 네. 그걸 끓이면 쓴맛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청상추로 하셔야 굉장히 깊은 맛이 날 뿐만 아니라 단맛이 생겨서 굉장히 구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상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배추국 그러면은 이렇게 찢잖아요. 네. 상추국 그냥 그대로 씁니다. 아.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렇게 물기만 털어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 상추를 훨씬 더 맛있게 해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뭐냐 하면 네. 요 꽃새우예요. 아, 꽃새우. 예,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두절새우라고도 하는데요. 네. 두절새우는 이제 대가리가 이제 잘라졌다. 네. 그래서 두절새우라고 하는데 요거 그냥 냉동실에 있던 거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깨끗하게 후라이팬에 한번 볶아내세요. 볶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그 냉동실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볶아놓은 거예요. 볶아놓은 거 미리 해서 냄비에다가 이렇게 좀 볶을게요. 멸치 같은 거 쓰면 안 됩니까? 멸치도 괜찮아요. 멸치도 괜찮은데 네. 사실 우리가 보리새우, 그다음에 요 꽃새우, 그다음에 두절새우, 뭐 국물멸치, 황태포 다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추의 맛을 훨씬 더 깊고 깨끗하게 나타내려면 이 꽃새우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 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볶아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쌀뜨물이에요. 네. 쌀뜨물을 제가 아까 어. 이제 밥 지으면서 쌀뜨물을 미리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요거 쌀뜨물 좀 부어주세요. 아, 그렇구나. 저는 네. 워낙 보은 선생님 네. 곡주 좋아하셔가지고 막걸리 위에 뜬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 때나 국주를 먹진 않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요거 지금 어. 갑자기 제가
국주가 생각나신 거예요? 아직 아니요. 가을이니까요. 네. 갑자기 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갑자기 땡기잖아. 된장인데요. 된장을 좀 풀어줄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체에다가 네. 된장을 놓고 아. 요 국물에다가 풀면 굉장히 잘 풀린다고 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된장을 좀 풀어주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된장이 다 풀렸으면 사실 여기에다가 마늘을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된장국이나 된장찌개에는 마늘을 조금 덜 넣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마늘을 조금 넣어요. 왜냐하면 왜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지금 상추가 아주 그 흙하고 얕은 데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흙내가 나거든요. 그 흙내를 말끔하게 없애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끓이면 지금 아마 어머님들 이러실 거예요. 상추국은 그러면 많이 늘어질 텐데 요거는 몇 분 끓이나 하실 텐데요. 10초. 샤브샤브네, 샤브샤브. 넣고 바로 먹는 예, 거네. 그냥 바로 드시는 거예요. 오. 10초 국이에요. 예. 지금 이 옆에 제가 이 국물을 이렇게 팔팔팔 끓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통째로 잡고 줄기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넣으세요. 어. 10초 세셔야죠. 1, 예. 2, 3. 아니지. 사. 이걸 다 넣고 난 다음에 세셔야죠. 네. 뭐 이렇게 막걸리 때문에 복수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하나. 자, 그다음에 둘, 이렇게 해서 셋, 이렇게 그냥 넷. 눌러놔요. 네. 자, 눌러놓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10초를 세세요. 아, 이제부터? 네. 하나, 둘, 셋, 넷. 먼저 들어간 애들은 좀 더 일찍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 그렇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예. 고은이 잡는 정수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 된 거예요.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네. 바로 잡수시면 되는데 네. 여기다 한 가지 할 게 더 있어요. 뭐요? 우리가 된장만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상추는 수분이 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간장으로 살짝 간을 해요. 아. 국간장으로. 국간장 만약에 없으면 뭐 소금 같은 거 넣어도 되나요? 상추국에는요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소금을 넣으면 자칫 쓴맛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국간장으로 간을 네.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시어머니나 아니면 친정엄마가 주신 국간장 없으시면 시판하는 국간장 사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요거 대파. 네, 끝났어요. 그러면 아주 완벽한 상추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진짜 전 이런 요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후딱후딱 해갖고 타닥탁탁탁탁 나오는 거. 근데 저기 이따 먹어보면 알겠지만 네. 기가 막힌 맛이 그러니까요. 나거든요. 예. 아마 저렇게 오늘 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상추국을 끓여냈고. 10초는 지금 훨씬 지나고 있는데 불은 아니 불 이제 꺼야 돼요. 끄고 먹으면 꺼야 돼요. 돼요. 네. 바로. 근데 저 상추에 칼슘이 많아서 그게 식탐을 어느 정도 제거해 준다 이랬는데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네. 실제로 식탐과 칼슘과의 관련성 있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캐나다 한 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비만 여성들을 모아놓고 한 그룹은 칼슘을 충분하게 보충시키고 한 그룹은 이제 칼슘을 좀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놔뒀더니 칼슘이 부족한 그룹에서 식탐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 이유를 살펴봤더니 칼슘이 부족한데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미량 영양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다른 연구, 전 세계적인 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추에도 칼슘이 많은데 무청에도 많고요. 우거지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식물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성 중에서도 칼슘이 많은 식품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드시면 좋은데 상추는 무엇보다도 성질이 서늘해서 위열을 내려주면서 그 자체로 식욕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상추를 딱 부러뜨리면 즙 나오죠. 네. 이 즙이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요. 맞아.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 졸려. 근데 네. 실제로 식탐이 있는 분들이 불안하거든요. 항상. 네. 근데 이 상추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작용도 있어서 동시에 식탐도 줄여주고 칼로리도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이 구수한 그 된장 향이 냄새가 이렇게 올라와. 계속 오는데 지금 하얀색 공간이 잔뜩 생긴 느낌. 그새 생겼네, 또 네, 공간이. 그새 잔뜩 생겼네요. 이번에는요, 아까 상추를 해서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은 거 가지고 제가 상추전을 좀 한번 부칠 거예요. 이거 좋아. 네, 이거 맛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배추전도 맛있는데 상추전도 굉장히 그 얍삭한 네, 그 네, 맛이 아주 쌉쌀해서 맛있거든요. 요건 알아. 일단은 처음 들었어. 처음 드셨어요? 네. 일단은 청상추 역시 준비를 하시는데요. 요게 좀 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한 2겹 겹쳐서 제가 부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게 지금
부침가루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머님들 많이 네. 쓰시는. 그다음에 요건 감자 녹말이에요. 요렇게 원래 부침가루만으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요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상추가 약간 조금 나른한 채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자 녹말을 같이 섞어요. 그래서 물까지 같이 이렇게 네. 해서 같이 섞어주는데 제가 요거를 미리 좀 이렇게 섞어왔어요. 네.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보시면 보세요. 농도가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똑똑똑 떨어질 네,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물 정도로 가야 돼. 하고 요거에다가 한 가지 더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요거 뭔지 아세요, 정수 씨? 그거 간장 아닙니까? 네, 간장 중에서도 국간장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을 부친다 그러면 다 소금 간 하시잖아요. 네. 아까 제가 국 끓일 때 소금 안 넣으셨죠? 소금 안 넣고 국간장 네. 했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국간장으로 이렇게 넣어서 양념을 하세요. 그래야 간이 맞아요. 요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예쁘다. 이쁘죠? 네. 여기에다가 더 이쁘게 제가 할 거예요. 네. 바로 홍고추. 고추가 들어가는구나. 네, 그다음에 고추가 들어가네. 청양고추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입에서 그 뭐랄까 상추에 씹히는 맛하고 고추에 씹히는 맛이 같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맛있겠죠. 반죽에 저런 게 들어가는 거야. 네,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반죽해 놓으세요. 네. 도토리 가루도 넣고 싶어요. 네, 도토리 가루. 도토리 가루. 도토리가루, 그것도 도토리가루도 괜찮겠다. 괜찮아요. 네. 맛있겠다. 자, 이렇게 이제 불을 켰으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전 그러면 어머님들이 식용유만 두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들기름을 조금 같이 둘러요. 왜냐하면 들기름만 하면은 맛있긴 한데 비싸요. 아니 비싸서가 아니라 비싸죠? 비싸서가 아니라 들기름이 발연점이 좀 낮아요. 네. 그래, 그렇기 맞아. 때문에 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같이 둘러주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많이 나죠.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두 겹을 붙여요. 붙여서. 와, 되게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명절 같네요. 명절 같아요. 네, 보은 선생님 너무 좋아요. 갑자기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야. 우와. 이야. 붙여주세요. 네. 근데 불을 좀 중간으로 좀 약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네. 금방 타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결이 좀 얇기 때문에 이렇게. 아우, 저 소리. 아, 소리가 다 했네요. 네. 오늘 날 맑은데 비 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주시면 색깔도 되는데 네. 요거 이제 바로 뒤집기만 하면 돼요. 아, 상추 관련한 요리들은 굉장히 다 빠르네요. 그렇죠. 금방 네. 있거든요. 아우, 저거 진짜 맛있겠네. 야, 어떻게 지금 소주를? 나와보세요. 네. 야, 이거. 지금 맛있겠죠? 8시 43분이에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아침이에요. 나중에 이게 잡수실 때는 그냥 쭉쭉 찢어서 잡수시면 되니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야, 저거 진짜 맛있겠다. 여기에다가 고기를 싸 먹으면 어떨까요? 고기 싸 드셔도 괜찮은데요. 네. 그 왜 우리 그 아랫지방에 가면은 오징어 튀김였다가 예. 상추에다 싸 맞아요. 먹잖아요. 오. 그것처럼 해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난 저거는 식탐을 막 부추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야, 상추도 근데 조금, 예. 포만감이 있어서 식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네. 생각이에요. 네. 이게 식탐을 상추도 조금 줄여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간 고추는 어떻습니까? 아, 네. 고추도 자체적으로 이제 매운맛을 내는 이제 성분이 캡사이신인데요. 캡사이신 자체는 신진대사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체지방 자체를 줄여주는 작용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캡사이신이 이제 매운맛이잖아요. 이 고추의 매운맛이 또 식탐을 잡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미국 퍼듀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고추의 매운맛을 첨가했더니 이렇게 지방질이 많은 음식들, 또 짠 음식들, 또 달달한 단 음식들의 식탐을 줄여주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고지방식을 식사하실 때는 고추를 같이 곁들여 드시면 이제 그런 음식들의 식탐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고추는 약간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추는 또 식욕을 촉진시키기도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요? 실제로 위가 차고 소화 능력이 떨어진 분들은 고추를 드시게 되면 위장 운동도 잘 되고 소화가 좋아지면서 입맛도 돋구어주는 작용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생선회 네. 또 이렇게 어패류를 드실 때 성질이 서늘하거든요. 이런 음식 드실 때
겨자나 고추를 같이 드시게 되면 소화도 잘 되고 더 많은 양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음식의 궁합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 식탐도 줄여주면서 위장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야기 듣는 사이에 새로운 네. 요리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식탐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포만감이 조금 있어야지만 훨씬 더 식탐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가 않아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료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요새 늙은 호박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늙은 호박을 넣고 호박, 쇠고기, 마늘종 볶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늙은 호박이 들어감으로 해서 늙은 호박이 사실 부종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이 호박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포만감을 굉장히 짙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호박 그러면 늙은 호박 그러면 뭐 죽, 스프 네. 아니면 아플 때 뭐 막 찜 먹잖아요. 뭐 이렇게만 많이 잡수시는데 네. 요거 반찬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늙은 호박은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써는데 네. 사실 늙은 호박은 한 통 사면 네. 굉장히 커서 네. 다양하게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는 조금 식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좀 씹히는 맛이 있으면 좋은데 씹히는 맛도 그냥 씹히기보다는 약간 파란색이 아까 네. 굉장히 식탐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호박 준비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마늘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늘종도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맛있겠다. 네. 입맛 당겨 지금. 큰일 났네. 너무 자, 맛있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식탐을 줄이는데 또 단백질만한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 약간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그걸 좀 이용하면 좋은데 제가 여기 고기를 준비했는데요. 어머님들 그 고기를 구입을 하실 때 불고기감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얇게 썰은 불고기감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요? 되도록이면 얇은 거를 조금 뭐랄까 여러 겹 해서 잡수시는 게 조금 덜 드실 수가 있거든요. 두꺼운 맞아요. 고기보다는. 아니 난 식탐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질긴 고기를 사서 계속 씹어요. 아유 도저히 못 먹겠어 이래야 이제 그래서 저런 분들을 위해서 떡심만 모아드려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좋은 이제 방법 여기서 양념을 해야 되는데요. 미리 연육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늙은 호박하고 마늘종에는 사실 진간장이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에는 국간장으로 살짝 간을 하세요. 그래야 훨씬 더 감칠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참기름 조금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연육 도와주는 꿀, 아하. 꿀을 좀 넣으세요. 이러려면 이거 미리 좀 재워놔야지 더 맛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아우 돼요? 정수 씨 요리 좀 하시나 봐요. 지금 재울라 그래요. 요게 지금 배즙이에요. 배즙을 배즙. 넣고 연육작용. 부드럽게. 이게 또 재울 때는 네. 상추가 도움되지 않아요? 이게 잠이 잘 오니까요? 그 상추는 이제 한 5시쯤 잡수시는 게 좋고요. 고기 볶아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재워야 고기, 되는군요. 예, 이렇게 알아. 약간 연육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건 이제 볶기만 하면 돼요. 끝. 다 됐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볶아볼게요. 아우, 저거 일단 뭐 그냥 봐도 불을 맛있겠다. 진짜 불을 요리 켜고요. 잘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뚝딱뚝딱 끝난단 맞아요. 말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요리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 정리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요리하면 그냥 막 널려놓고 너저분 하는데 봐 깔끔하잖아요. 맞아요. 선배님이 일부러 정리 안 하시는 거냐. 다시는 시키지 않게 하려고. 너저분하게 만들어. 큰 그림. 자, 일단 불이 이렇게 좀 달궈지면은요, 여기에다가 늙은 호박, 아하. 그다음에 마늘종. 마늘종이 오. 이게 의외로 조금 덜 익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넣으세요. 저 볶는 건 정수 씨가 한번 도와주세요. 네, 정수 씨 이쪽에 오실래요? 이거 좀 네. 볶으실래요? 저 볶을까요? 네네네, 이거 볶아주세요. 전 사실 볶는 게 전문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저희 아내랑 깨소금을 매일 볶거든요. 정말. 저 앞으로 이런 얘기 매일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 집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혼자만의 생각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내는 자, 이제- 잔소리로 들들 볶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정수 씨는 깨소금이라고 깨소금으로.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찰떡궁합인데요? 이제 아까 고기에다가는 제가 밑간을 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도 이제 간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 네. 간장, 그다음에 맛술, 맛술.
그다음에 매실청 넣고요. 매실청.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네. 오. 막 볶아주세요. 네. 아, 색깔 이뻐요. 색깔 이쁘죠? 네. 요게 근데 아까 색감이 이렇게 이뻐야 음. 굉장히 식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게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딱 그 젓가락을 딱 놓게 만드는 요리예요. 이때 한번 잡숴 보시면 신기하네. 아니, 우리 다 만들고 파란 색소 하나 넣지 뭐. 그다음에 고기 넣으세요. 네, 고기. 고기 넣어서 볶아요. 네. 고기 넣어서 볶을 때는 이렇게. 네. 진짜 컬러가 예쁘지. 저 상태로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오. 실제로 이제 색깔 중에 식욕을 가장 북돋아주는 색깔이 노란색이거든요. 아, 그래요? 카레 같은 거? 그렇죠. 제가 카레 하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과자 보면 노란색들이 많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노릇노릇하다는 표현이 네, 그거네. 네. 이렇게 볶는데 이렇게 좀 고기 익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제가 네. 옆에다가 미리 볶았어요.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네. 아, 가장 요게-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요게 네. 그렇죠. 요렇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하면 이제 떡도 완성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맛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따로 사실은 밥을 안 먹어도 이렇게 고기하고 늙은 호박이 충분하게 식사 대용이 되니까요.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렇게 해서 완성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레시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공감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등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 오늘 날씨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듯 내게 혼미만 보인다면 온몸이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아주 nice 아주 nice nice 아주 nice 어떤 사람이 말아줘 연애는 연애뿐이라고 그건 너 끝이라고 그렇다면 시작점이 끝이 될 수 있게 너로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맞잡은 두 손의 원처럼 전하고 국하고 지금 그 늙은 호박 저게 그렇게 또 영양가가 좋잖아요. 그렇죠. 맛도 좋고요. 아, 저게 마늘 쪽이랑 고기랑 저거 이게 어떻게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다 파란색 섞어야 돼. 지금. 냄새가 입맛 너무 당겨요. 그리고 이게 상추전인데 저 안에 지금 고추를 네네. 또 썰어서 넣어서 식감도 참 궁금하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 맛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입맛 당기는 거 맞아요. 근데 포만감이 생기는 음식이라서 네. 이게 식탐 방지에 좋은 네. 요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네. 저희가 보니까 아니고 이보은 선생님. 벌써 배불러요. 신기하네. 그래요? 효과가 대박이세요. 그럼 저 들어가 앉아 계세요. 빨리 먹어봐야겠다. 자, 이거 좀 먹어보죠. 이게 지금 상추전이거든요. 네. 네. 상추전. 자, 여기- 국물 먼저 만드셨으니까. 그건 지금 상추국이에요. 상추국이죠? 상추국. 아까 이 국물이 기가 막혔어. 네. 너무 궁금해, 상추국. 저 굉장히 맛이 깊지요. 네. 아니, 이거 10초 했는데 맛이 깊어. 했는데, 네. 이 야, 가을에 너무 좋은데요? 네. 오. 사실은 뭐 가을이 청고마비라고 해서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든든한 음식을 먹게 되면 별로 그렇게 살도 조금 덜 찌면서도 식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메뉴지요. 네. 여기 새우가 들어간 게 또. 그러니까 새우향이 싹 네. 나는데 한몫하네. 맛있네요. 네, 네. 아니 그 상추를 10초 하시라는 이유가 있었네. 네. 식감이 살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꺼지지 너무 않고. 오래 네, 이렇게 네. 끓이다 보면은 사실은 상추가 굉장히 늘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씹는 식감이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고 딱 10초만 끓이시면 아주 맛있는 그 식감을 줄이기 상추국이 위해서는 됩니다. 여러 번 씹어주는 게 포만감을 늘려주거든요. 자, 상추 전도 좀 드셔보세요. 아, 상추전 진짜 맛있어요. 벌써 드셔보셨어요? 시작부터 했어요. 상추전. 아니 그걸 안 해주셨네. 네. 여기에다가 느린 음악 좀 깔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음악을 좀 깔아서 천천히 먹게. 안 돼, 좀 빨리 먹어야 돼. 끝나니까요? 생방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다. 괜찮죠? 네. 아니, 왜 이렇게 완전 맛있어요? 요리예요, 이것도 요리. 금방 되는데.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늙은 호박하고 소고기하고 마늘종 볶음까지 같이 잡수시면은 훨씬 더 든든하고 식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근데 네. 아, 이거 대박인데 이게. 제가 감자 녹말 했던 이유가 있었지요. 네, 네. 굉장히 바삭바삭하지요. 고소하기까지요. 그렇죠. 고소하지요. 네. 다 맛있어. 어쩜 이렇게 다 맛있어요? 맛이 다 다른데 조화가 너무 잘 돼요. 마늘종이랑 호박이랑 맞아요. 야. 맛의 조화가 이거 저는 오늘 이제 화요일에 처음 참여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냥 매일 나오시면 안 됩니까? 네. 매일 해주면 안 됩니까? 와.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포만감이라는 게 음식의 기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네. 기운들이 살아 있어서 조금만 먹었는데 벌써 속이 든든하고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야, 맛있어서. 근데 진짜 상대적으로 이보은 선생님께서는 좋겠네요. 저희가 먹기만 해도 배가 부르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음식을 맛있게 잡숴 주시면 진짜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나 봐요. 아, 그래요. 정말 야, 멋지십니다. 이렇게 자기 희생까지. 정말 손이 가는 음식인데 네. 포만감이 있어서 식탐은 생기지 않게 하는 요리였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전기 장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도 전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게 또 안전을 지켜야만 우리한테 정말 유용한 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전기 안전에 더욱더 유의를 해야 할 텐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기에 감전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2살 된 여자아이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어린이 감전 사고. 특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를 불러오기 마련인데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아이들의 전기 안전. 어린이들의 전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린 특별한 교육 현장을 소개합니다. 싱글벙글 호기심을 가득 안고 공연장에 모인 아이들. 바로 이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전기 안전 교육이 펼쳐진다는데요. 자칫 지루하기 쉬운 안전 교육이지만 오늘따라 텐션 업! 아이들의 웃음꽃을 활짝 피게 만든 무대 위 주인공은 바로 번개맨. 아이들이 전기 안전 수칙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번개맨이 직접 교육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미취학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전기 감전 사고를 당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어린이들이 쉽고 재밌게 전기 안전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부터 전기 안전 체험 뮤지컬 공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뮤지컬 형식의 전기 안전 교육. 14년째 이어온 번개맨의 활약 덕분일까요? 해마다 어린이 청소년 감전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뮤지컬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전기 안전 수칙들 배워보는데요. 젓가락으로 장난을 치던 스캣 결국 감전되고 맙니다. 스캣!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으면 안 돼! 감전이 될 수 있다고 감전! 그리고 스캣! 물이 묻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면 안 돼! 감전이 될 수 있다고 감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안전교육 할 때에는 아이들 집중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번개맨과 함께 공연을 하고 아이들과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이들 집중도도 너무 좋았고 참여도도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도 깜짝 놀란 아이들의 집중력. 이번에는 번개맨과 함께 OX 퀴즈를 풀어보는데요. 콘서트가 있을 때는 애완동물이 가게 두고 애완동물이랑 같이 전선을 가지고 놀면 재밌겠죠? 이형도 봐주고 섹스를 들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가 아이들이 전기 안전 수칙을 잘 기억하고 있을지 기습 질문 던져봤습니다. 안 쓰는 콘센트는요, 풀러놓고 콘센트를 머리 부분으로 뽑아야 돼요. 젓가락으로 빼있는 걸 이렇게 꽂으면 안 돼요. 물 묻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지 않아요. 집에서 잘 지킬 수 있어요? 네. 딩동댕 모두 정답입니다. 3살
생활 버릇 80가지 가득 오늘 익힌 전기 안전 수칙들이 오랜 습관으로 남길 기대해 봅니다. 번개맨이 재밌게 알려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번개맨이 알려준 대로 약속 잘 지킬 거예요. 이걸 뮤지컬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애들이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번개맨까지 와서 하니까 애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이 확실히 안전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좋아할 수 있고요. 특히 번개맨이 나와서 아이들이 더 즐거워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전기 안전 교육 현장. 이곳에서 전기 안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작업 조끼에 안전 장갑, 안전모까지 꼭 착용해야 한다는데요. 완전 무장을 마친 아이들 사뭇 진지하게 집중 또 집중합니다. 전광판이 고장나서 고치고 있어요. 전기 안전 체험 중이에요. 보고 듣는 시청각 교육을 넘어 일일 전기안전 기술자가 되어보는 시간. 생활 속 전기안전 요령까지 보다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전기 사용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전기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 일상생활에서 대입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꺼져 어두워진 거리.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으로 곧장 출동해보는데요. 가루등이 고장나갖고 점검하려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안전수칙에 따라 차근차근 가로등의 전기 설비를 점검해봅니다. 먼지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청소해줘야 될 것 같아요. 콘센트에 쌓인 먼지를 청소한 뒤 연결해주면 가로등 점검 완료. 어린이들 덕분에 거리는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전등 고쳤는데 어땠어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가로등을 제가 고쳤으니까 뿌듯했어요, 뭔가. 자주 쓰는 전기다 보니까 이게 안전이 되게 중요한데 아이가 몸으로 직접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엄청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전기 안전 수칙을 몸소 배워보는 뜻깊은 시간.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값진 추억이 되겠죠? 안전을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로 여기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사회, 자녀의 안전의식을 기르는 일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안전이 곧 우리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 안전! 날이 좀 쌀쌀합니다만 청명하잖아요. 너무 좋은 날인데 낮만 우리가 청명할 때 생각하는데 밤에 달이 또 휘영청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달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여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